검찰이 결국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한 배경을 한번 짚어보고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아마 새해 선물로 기소를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 재청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은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이 모두 58쪽이나 된다고 합니다. 혐의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볼 만한 게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 받은 걸 뇌물로 받습니다. 이게 뇌물에 해당될지 한번 법정에서 또 다툼이 있겠지요. 그리고 아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에 유학 중인데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데 실시간으로 대리 시험을 보았다 하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았는지 그 부분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족 비리도 있고 또 민정수석 재직 당시 감찰 무마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은 그렇게 총력을 기울여 수사해놓고도 내놓은 내용이 결국 이거냐 정치적으로 정말 억지 기소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청와대 그동안의 수사 결과 정리한 내용을 보면서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태산이 그렇게 울리더니 결국 쥐 한 마리 나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자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관련된 녹취 들어볼까요?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검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용인아까 사건에서 신병 판매수행 재판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부산청 이주환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 기자님 인정하십니까?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자, 현근택 변호사부터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상당히 길고 길었던 수사 아닙니까? 일단 기소하면 이제 수사는 마무리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빈수레가 요란했다 이렇게 썼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뭐 크게 나누면은 아마 뭐 그 인턴이라든지 입시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사모펀드 관련된 거, 세 번째는 아마 증거인멸 관련일 것 같은데요. 저는 핵심적인 거는 결국은 사모펀드였다. 우리가 사실은 한 2, 3개월 동안 계속 언론에 모든 난 게 사모펀드였거든요. 뭔가 조국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 뭐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심지어 주식을 뭐 한 30% 싸게 사서 2억 얼마의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게 뇌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뭐 몇십억, 몇백억 뇌물도 된다는 얘기까지 언론에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검찰이 저도 왜 뇌물에 가장 관심을 가졌는데 기소한 게 보면 사실은 장학금 받은 거 6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씩 3학기 받았다는 건데 실제로 받은 건 1,200만 원이거든요. 6학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국 장관이 임명된 다음에 받은 장학금은 부산대 병원장이라든지 더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준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문이 갔냐면 그럼 그 전에 준 건 뭐냐? 그러니까 안 주다가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이 전 장관이 민정수석 됐으니까 그때부터 줬으면 그게 말이 되는데 그 전부터 주던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것도 뇌물로 보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엔 뇌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 주던 걸 준 것도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부터 주던 걸 계속 준 건데 그럼 그때는 마음이 없다가 그럼 그러니까 앞에 3번 준 거는 뇌물이 아니고 뒤에 3번 준 건 뇌물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뇌물 기소한 것도 약간 평판을 약간 좀 줄이기 위한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들이 수사한 거에 대해 정당성을 주기 위한 거라고 보고 저는 증거인멸 교사 부분들도 사실은 본인에 대한 사건도 아니었고요. 지금 어찌 보면 정경심 교수랑 공범이라는 건데 그것도 저는 뭐 심하다 봅니다. 지금 또 말씀하듯이 조지 워싱턴 대에서 무슨 의사를 표명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지금 최강욱 지금 이제 비서관인데 그 변호사의 뭐 인턴 증명서도 유죄했다. 제가 보기에 최강욱 비서관도
내가 위조했으니까 처벌해달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자, 탈탈 털긴 했는데 별거 없다라고 저는 뭐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차지원 교수 혹시 기소한 시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검찰이 보면요. 네.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계속 묘하게 타이밍이 여러 가지가 좀 어떤 일과 좀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뭐 압수수색이나 네. 구속영장이나 이런 것도 대통령이 외국 나가는 순간에 이렇게 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수처법이 딱 통과된 다음 날 또 이렇게 되니까 네. 이번에는 또 무슨 의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실 그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을 해서 사퇴했을 때 예. 바로 그러니까 소환을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하여튼 기소든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기소를 할 것이라고 봤는데 상당히 뜸을 들였다는 겁니다. 예. 그 뜸을 들이는 과정에서 다시 또 조국 장관이 검찰에 소환됐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또 지금 감찰 무마 때문에 그건 또 서울 동부지검에 또 그러니까 또 소환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한간에 놓은 이야기가 결국은 그러니까 검찰이 이 지금 가족 일가와 관련해서는 조국 장관을 상당히 처벌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근거가 약하다 보니까 감찰 무마로 해서 결국은 구속영장을 친 것이 아니냐. 예. 일종의 별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또 비판을 상당히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검찰이 오늘 다시 또 그러니까 결국은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기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일종의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허풍이 좀 드러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난 10월 달에 그러니까 이 검찰에 대한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실 이 조국 전 장관의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왜 빨리 결과를 내놓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의 닥달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봐라. 예.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아주 장담을 했는데 그랬죠. 그러한 부분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 물론 당시에 올해가 가기 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 국정감사 감사가 끝나면 곧 내놓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상당한 실체를 확인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기 예.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이 있다고 느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오늘 제가 놓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를 접해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이 자신했던 거에서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조국 전 장관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만 번뜩인 것이 아닐까라는 예.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검찰이 조국 관련 수사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시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평가를 하고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거 불구속 무죄, 예. 구속 유죄가 아니라는 거 예. 이걸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청와대에 묻고 싶어요. 이 12개의 혐의가 지새끼 한 마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혐의가 몇십 개 되고 얼마가 더 들어가야지 지가 아닌 겁니까? 이 12개 혐의가 작습니까? 이런 식의 도덕적 불감증이 있으니까 청와대가 비판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가족, 부인, 동생, 오촌 조카 구속됐고 유재수 씨도 구속됐고 동부도 영장 기각됐지만 재질이 안 좋고 소명된다 했고 이 정도 검찰이 수사를 한 거예요. 근데 반성 한마디 없고 옛날에 박찬주 대장 4개월 더 이상 털었어요. 근데 김영란법 청탁 하나 됐어요. 이게 태산명덕 서열필이에요. 박찬주 대장 수사가 근데 그때 청와대가 박찬주 대장한테 태산명덕 서열필을 했습니까? 근데 조국에 대해서만 12개 혐의예요. 아니 민정수석이 부인이 차명계좌 차명하는 거 공직윤리법 어긴 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제가 보기 중대한 범죄인데 그것만 봐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인멸 교사부터 뭐 위조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지 한 마리에 비유합니까? 청와대 쥐는 더 큰가 보죠, 뭐. 청와대.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청와대를 이게 문제 삼았으니까 청와대 비서관을 네네. 지낸 그게 우리 도덕적 금융청장 불감증이 얘기를 한번 아닌가? 좀- 국민 앞에 네. 사과부터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칼을 찌르는 것은 그건 과잉입니다. 과잉 금지의 대상은 장관이든 국민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조국 수석이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검찰이 왜 저렇게 뭐 소환도 하지 않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면서부터 뭐 거의 70여 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또 언론 보도만 해도 그 의혹 보도가 거의 수십만 건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나온 거는 거의 폐업 정리 수준이에요. 그 가게 1년 내내 그 폐업 정리 해가지고 싸게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땡처리 하는데. 질이 안 되니까 양으로 승부를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제대로 된 검사는 칼을 찌를 때 한 번 찔러야 돼요.
근데 이거는 커터칼로 톡톡톡 찌른 거 아니고 12개, 11개. 이게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국민들한테 자, 우리가 4개월 동안 이렇게 했어요. 이 답으로 내놓을 수 있는 답인가 이게.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아주 재밌는 걸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아까 뭐 집 나간 자식이 호적 정리해달라고 그런다? 예. 자, 장성철 소장.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죗값을 치러야죠. 12가지의 범죄 혐의가 빈수레다, 별거 없다, 결과는 옹색하다. 청와대는 또 검찰의 신뢰 흠집이 간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빈수레가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조국 전 장관의 휴대폰, 계좌 압수수색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이런 수사 결과물이 안 나왔더라도 이런 12가지 중대 범죄 혐의가 어떻게 빈수레고 어떻게 이게 별게 없다라고 얘기하는지 이쪽 진영에 있는 분들의 저런 인식의 태도에 대해선 정말 너무 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태근 의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에 확인도 되지 않는 그 혐의를 가지고 임명을 안 하는 잘못된 전례를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국 장관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태산명동의 서일피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분 법대 교수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저스티 오브 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의를 다루는 장관이잖아요. 정의를 다루는 장관. 저스티스. 예. 예? 그런데 정의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아니, 교수가 제가 여기 지금 공소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아들 시험 보는데 대리 시험을 봐요? 아니, 교수가 그것이 저는 뭐 위법한이 안 아닌 걸 떠나가지고 교수가 법학을 가리키는 교수가 자기 아들 시험을 대리해서 보냐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그동안에 잘 안 알려졌던 부분이죠. 아들이 조지 워싱턴대를 다녔나 봐요. 다니는가 보죠. 예. 그런데 온라인 시험을 보는데 온라인이니까 이제 서울에서 봤나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시험 규정에 의하면 지정된 기간 동안에 제한된 시간 내에서 시험을 완료해야 하고 수강생은 단독으로 응시해야 하며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을 참고하는 것은 허용되나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한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같이 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객관식 문항 10문항을 나오는 거를 엄마 아빠한테 나눠서 보내줬고 그래서 풀어서 그걸 받아가지고 입력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이메일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건데. 저런 거는 또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 컴퓨터를 압수했으니까 포렌식을 했으니까 나오는 거죠. 같이 푼 게. 그런데 그렇죠. 조지 워싱턴대에서 그걸 요청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컴퓨터에 자료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을 보는 시간 전후해 가지고 이 자료가 쭉 나와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사실은 그 시험 부정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전학기 시험 문제를 갖다가 공유로만 해도요. 제적됩니다. 제적. 이 국가망신이에요. 국가망신. 지금 뭐 국가망신이라 하는데 그건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아마 온라인 시험을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쓴 거를 그대로 썼는지 아니면 여기까지 조언을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상황이 가면 나경원 아들 논문 얘기도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대학에 갔거든요. 그걸 위해서. 그러면 그것도 저는 검찰에서 수사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국내에서 논문 써가지고 서울대 교수 연구실 이용해서 논문 써서 외국 갔는데 그걸 뭐 외국까지 가서 우리가 수사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 나경원 집에 압수수색하고 나경원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이 어떻게 갔는지 그 서울대 그 연구실도 압수수색해서 만약에 그게 쓰였다 그러면 만약에 입시에 사용했다 그러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도 하시죠. 지금 여기서 나경원 또 의원 아들 문제 뭐 꺼내는 것도 사실상 뭐 좀 물타기 같이 들리고요. 지금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당초 이렇게 혐의 사실을 두고 수사를 하는 것만 밝혀냈어도 충분하지 않는가. 근데 컴퓨터 이렇게 뭐 확인하면서 이런 것까지 굳이 했나 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차재원 교수. 일종의 좀 뭐니까 망신주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걸 정말 뭐니까 이게 먼지털이라고 도덕적으로 해야 되지 비난할 수 않는가? 있지만 이걸 갖다가 예. 검찰이 내는 공소장에다가 이걸 쓸 수 있을까? 예. 거기서 실현될 수 있는 법익이 뭘까? 저는 그거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하여튼 털 수 있는 건 다 털어보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예.